피고인 최후 진술 해주시죠. 제가 이 법복을 입은 것은 고아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에 대한 울분, 원망에서였습니다. 기록을 보고 판결을 하면서 그 울분과 원망은 엄정한 법의 잣대에서 사랑과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법복을 입고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살려주세요. 휴대폰 저쪽에 한 여학생이 살려달라는 게 있지만 전 외면하고 그 소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내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이루어낸 판사로서의 삶, 명성, 찬사, 아이러니하게 두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법과 양심, 그리고 법과 양심을 지켰던 저를 버렸던 겁니다. 당신이 왜 내 엄마야? 저는 법을 아주 잘 압니다. 양심을 버리고 법을 잘 아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저 같은 법꾸라지가 판을 치는 암울한 세상이라면, 저 같은 법꾸라지를 단죄할 수 없는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법의 촘촘한 그물망에 걸려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는 저의 분신이자 딸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그 친구에게 칼을 들이대면서도 그 칼끝이 제게 다시 겨눠지기를, 그 친구가 절 이 자리에 세워 절 단죄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판의 멍해가 두려워 실체적 진실을 피하고 싶다면 법복을 벗어야지. 의심일 뿐이에요. 의원님 알리바이만 확실하면. 그 알리바이 조작된 거야. 내가 할게. 네? 최경호 재심 내가 하게 만든다. 이제부터 전쟁이라고 봐야지. 교수님. 내 증언이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제 감히 말합니다. 제가 수의를 입고 여기 서 있는 이상 아직 대한민국은 법도 정의도 죽지 않았다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저 같은 법꾸라지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저에게 준엄한 판결로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주문. 피고인 유명희를 사형에 처한다. 죄송하지만 피고인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펜토바르비탈 나트륨. 이 정도면 안락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며 남겨진 이생의 시간이 약 4분.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에게 내린 4분의 형벌이 아닌 본 법정이 내린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꿋꿋한 대나무가 휘지 못하고 꺾이듯이 피고인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결이라는 선택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법으로서의 죗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단죄라는 탈을 쓴 자만이자 도피입니다. 이 자리에 유명희 씨는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일 뿐 판사가 아닙니다. 약을 가져다 달라고 교도관을 매수하셨다고요? 피고인에 의해 법정과 세상이 농락당하는 일 더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손에 의해 아픈 세월을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은 스스로에게 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중학생 김가영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희 한국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공판에서는 유명희 교수와 남편인 도진명 의원이 서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공판에 잠시 차질이 빚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주문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의 10년 전 범행 당시 형법에 정해진 유기징역형의 최고 형량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 유명희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괜찮겠어? 그래도 너희 아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그래, 조금만 쉬고 돌아와. 네.
살아야지. 유명희도 김주영처럼 네 오빠 죽인 원수 취급만 해. 네가 왜 그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 빨리 자.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 강간 및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전진당 고진명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던 고 의원은 결국 이번 실형 선고로 수위를 입는 신세가 됐습니다. 법원은 과거 광덕저수지 김모양 강간 사건과 서기호 씨에 대한 살인교사 등 범죄 사실이 입증됐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잔 할래? 예, 한 잔 주세요, 저도. 의연아, 나 로펌 정리하려고. 정리하고 바람 좀 쐴 겸 네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보육원에 몇 달 좀 쉬고 올게. 그러실래요? 나 없어도 혼자 잘 있을 수 있는 거지? 미안하다. 뭐가요? 그냥 다.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가 왜 한준이 부모님한테 등을 돌리지 못했는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넌 끝까지 이해하지 마. 나야 뭐 그 두 사람한테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지만은 넌 누군가에게 절대 그런 감정 갖고 살지 마라. 두 분이 그렇게 된 거 꼭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그럴 거야. 근데 너 오늘 꼭 네가 내 아버지 같다. 아니, 안녕하지. 정의의 여신상이네요. 오늘 점심은 제가 살까요? 자, 먹자고요. 사 판사님은 유명희 교수님을 언제부터 의심하고 법정에서 자살하려는 걸 어떻게 눈치채신 거예요? 하버드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셨던 형법 교수님이 계셨는데 교수실에서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썼던 소설이 발견됐었는데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었어요. 완벽주의자 교수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인을 찾는데 단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경찰에게 흘려서 자기 자신을 잡아봐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설 속 교수는 결국 경찰에게 잡히기 직전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유명희 교수님을 보면
그 교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교수님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판사님 같으면 용서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한준이가 목에 가시처럼 걸리겠지만요. 한준 선배 집 앞으로 찾아왔었어요.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니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교수님을 만나봐야겠어요. 같이 가드려요? 오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저한테 왜 정의의 여신상을 보내신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오빠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저를 판사까지 만들어주신 분이 어떻게 오빠를 죽이라고 사주할 수가 있어요? 그 대답 들으려고 왔어요. 난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됐고 그리고 법복을 입었어. 그런데 내 남편이 만취해서 여중생을 강간한 사실이 알려지면 나도 법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 법복을 벗지 않겠다고 김가영을 죽이고 법을 어기셨어요? 그래.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야. 네 오빠 기록 때문에 그때 거기서 널 만난 것도 판사가 된 네가 장순복 재심을 받은 것도 다 운명이라고 생각했었어. 판사가 된 내 분신인 네가 날 단죄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은폐한 진실을 파헤쳐주기를 바랬고 그래서 장순복 재심도 도왔었어. 그럼 오빠를 죽인 게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진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난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 내 지위, 명성,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진실을 꼭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장순복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최경모 사건의 진실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그 순간 내 정신이 아니었어. 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오빠를 죽인 죄책감에 스스로 자폭하신 거네요. 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정주야. 결국 제가 교수님의 시한폭탄이었네요. 가지고 있을 수도 던질 수도 없는.
갚으라니까? 그 빚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갚으시려고 했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하루하루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교수님이 한 짓이 못지 뼈저리게 느껴요.